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저번 러너스 니에 이어서 오늘은 점퍼스 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지어놓은 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재밌죠? 말 그대로 점프하는 사람들,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서 잘 생기는 무릎 통증이라는 이야기고요. 달리기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무릎이 수직으로 힘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 농구나 배구, 높이뛰기 이런 종목들에서 무리했을 때 잘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퍼스 니라고 부르죠. 점퍼스 니의 정확한 의학적 병명은 파텔라 텐도나이티스, 슬개건염입니다. 건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힘줄은 아시죠? 건은 힘줄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근육은 붉은색을 띠죠. 이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 하얀색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그 부위를 힘줄, 건이라고 부릅니다. 고기 드시다가 씹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뼈에 붙어있는 그 질긴 부위, 거기가 건입니다. 그래서 슬개건염은 슬개골과 붙어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알고 나면 간단한 그런 부상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쉽고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개골은 공중에 붕 떠있는 종자골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대퇴사두근이 연결되어 있고 밑에 쪽은 슬개골 힘줄, 슬개건이 붙어 있죠. 슬개골 아래쪽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경골 위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 튜버로시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붙습니다. 이게 쉬운 게요, 만져보면 만져지거든요. 슬개골도 만져지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경골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 거기도 만져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에 슬개건이 있죠. 그 슬개건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고 그걸 슬개건염이라고 부릅니다. 슬개건은 대퇴사두근 힘줄이 슬개골 위쪽에 붙으면서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정강이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중력을 이겨내고 힘을 쓸 때 허벅지와 정강이를 연결해서 협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슬개건이 있는 부위에 손을 짚고요, 어떻게 할 때 이 슬개건이 팽팽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때는 항상 슬개건이 함께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결국 부상이 오는 이유는 내 슬개건의 강도보다 더 과한 부하, 로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슬개건이 너무 팽팽해지다가 조금씩 뜯어지게 되거든요. 아주 큰 충격으로 찢어져 버리면 그건 rupture, 파열이라고 부르고요. 달리기나 운동에서는 주로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을 통해서 minor tear, 미세 열상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 기전이 결국 무릎에 실리는 로딩, 힘이 얼만큼, 충격이 얼만큼 가해지냐이기 때문에 결국 원인은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를 이용하는 스포츠나 트레이닝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번외편으로 슬개건염을 얘기할 때 항상 함께 거론되는 병이 있습니다. 오스굿 슐레터 디지즈라고 하는 질환이죠. 오스굿 슐레터 디지즈라고 하고요, 오스굿 슐라터 병, 오스굿시 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딱 봐도 사람 이름이죠.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대퇴사두근의 견인 골단염. 머리 아파. 대퇴사두근이 견인, 당겨지면서 골단은 뼈 끝을 말하거든요. 경골 뼈 끝에 그 붙는 자리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당겨지다 보니 경골의 골단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심한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뼈가 튀어나오고 뼈 조각, 골편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딱 이 자리가 통증이 심하고 눌러도 아프고요, 운동하면 더 심해지고 그렇겠죠. 주로 청소년기에 뼈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뼈의 성장과 반복적인 로딩이 이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성장통보다는 더 심하지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아주 심하게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이가 들고 뼈 성숙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 병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여기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달리기를 거의 못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슬개건에 무리가 오게 되면 성인에서는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는 점퍼스 니,
애들에서는 뼈 끝에 염증이 생기는 오스구슐레트 디지즈가 올 수 있다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개건염이니까 뭐 슬개건이 아프겠지. 맞기는 한데요. 정확히 어디가 아프냐면 슬개건이 붙는 자리. 아까 얘기했었죠. 슬개골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경골에 붙는 자리. 네, 거기가 딱 아픕니다. 우리 요즘 마스크 항상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옆에 귀 거는 부분, 여기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길 때 무리해서 너무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어딘가 끊어지겠죠. 어디가 끊어질까요? 네, 여기 부착 부분, 여기가 끊어지겠죠. 여기가 제일 약하니까요. 슬개건염도 여기 가운데 슬개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부착 부분, 경골 튀어나온 부분, 이 부착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라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라이스는 밥이죠. 오믈렛과 합쳐서 오므라이스. 점심시간에 촬영하니까 부작용이 라이스는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건데요.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들어올리는 거, 거상. 요거는 급성으로 통증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4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라이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힘줄, 건이 하얀색인 이유는 그만큼 근육에 비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덜 하다는 거고 회복도 근육에 비해서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텐던 앤 마이너 테어에 대한 회복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휴식해주면서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는 것을 피해줘야 할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참고 뛸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무릎 자체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좀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찌되었건 쉬면서 경과를 보고요. 제자리 피치 해보면서 통증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빡세게 운동해서 슬개건에 염증이 생긴 거라면 운동량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부상이 온 거면 내 대퇴사두근과 슬개건의 강도, 점수가 아직은 낮은 겁니다. 아직 약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릎이 아픈 질환이다 보니 달리기를 쉬면서 보강 운동을 하려고 해도 뭐 스쿼트나 런지도 못 할 거고, 그러면 보강 운동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예 쉬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운동, 등장성 아이소토닉 운동, 등속성 아이소카이네틱 운동. 같을 등자고요. 아이소라는 말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은 전부 등장성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입니다. 10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게 되면 운동하는 동안 걸리는 톤, 무게가 계속 같잖아요. 그걸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운동은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입니다. 척은 길이를 말하거든요. 길이가 일정한 운동을 말하죠. 어떻게? 엘보 90도. 자, 이 상태에서 이두박근, 알통에 힘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니 길이가 일정하겠죠. 플랭크 같은 운동이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입니다. 움직임은 없는데 힘은 잔뜩 들어가 있죠. 이해가 잘 되시죠? 등척성 운동의 장점은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죠. 슬개건이 무리가 오는 이유는 대퇴사두근과 함께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당겨지는 힘 때문이라서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을 해주게 되면 슬개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 강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밑에 수건을 대고 무릎으로 수건을 눌러주게 되면 무릎은 움직임이 거의 없지만 앞쪽 허벅지에 힘이 꽉 들어가게 되죠. 벽에 기대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의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수영이 좋은 운동인 이유는 달리기처럼 중력에 의한 체중의 부하를 전부 몸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물이 받아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충분히 근력은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거기다가 슬개건염 부상이 온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달리기는 못하더라도 수영은 굉장히 좋은 대체 보강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영을 괜히 추천하는 건 아니겠죠. 슬개건염의 예방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나 다른 무릎 통증 부상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둔근의 강화와 스트레칭이겠죠. 달리기를 하시면서 꾸준한 보강 운동이 결국 달리기 기록 향상에도 그리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보강 운동 종류나 뭐 러닝화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5분 웜업과 5분 쿨다운. 아, 그리고 슬개건염 예방 팁 하나 드리자면 테이핑. 슬개건염 테이핑은 슬개건이 있는 부위에만 간단하게 붙여주셔도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장거리 뛰실 때는 테이핑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을 하는 게 좀 이렇게 고수 같고 멋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언제 기회가 되면 테이핑 관련해서도 영상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퍼스니, 슬개건염, 파텔라 텐더나이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쪼록 부상 없이 즐겁고 행복한 러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